자,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15살 여중생입니다. 저는 불과 2달 전에 희귀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 판정을 받고 1달 반 정도 서울의 큰 병원에 있었어요. 지금은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응급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뇌경색이 와서 왼쪽 편마비가 왔는데 지금은 조금 절뚝거리는 상태로 걷고 왼쪽 팔은 가위바위보 같은 손동작이 힘든 상태입니다. 재활을 다니고 있긴 한데 솔직히 더 이상 좋아질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너무 불안해요. 저는 스테로이드라는 자가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오는데 우선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고 허벅지와 배에도 살이 찌고 부어서 튼살도 생기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얼굴엔 평생 나지도 않던 여드름이 나고 얼굴 인중 같은 곳에 털이 나는 다모증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심해서 조울증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식욕을 좋아지게 해서 갑자기 폭식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2달 만에 5kg가 쪘어요. 몸은 몸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어서 자존감은 끝까지 내려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께도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극복하는 법도 모르겠고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라 만나지도 못하는데 나만 왜 이러지, 왜 나만 여기서 멈춰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를 더 복잡하게 합니다. 전처럼 돌아간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감사하며 살 거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걱정해주는 몇몇 친구들도 진심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저도 학교 가서 전처럼 웃고 싶고 급식도 먹고 싶어요. 사실 학교도 다시 가볼까 생각해보았지만 저 스스로 비교하면서 오는 상처가 클까봐 두려워서 자퇴를 생각 중입니다. 병 걸리고 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왜 나지? 왜 하필 나야? 나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아직 지금의 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혹시 하 작가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극복한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하하호호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스스로 힘든 사연을 보내면서 보내니는 하하호호라고 보내주신 15살 여중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제 책을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스테로이드를 잠깐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책에 있나? 제가 스테로이드를 먹은 이유는 이제 혈액 쪽으로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먹은 거였는데 저는 스테로이드를 먹기 전부터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붓고 몸 전체가 다 부어요. 그리고 식욕이 되게 좋아져서 밥도 많이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여드름 나고 다모증 나고 이제 이런 게 다 부작용인데 저는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없어서 금방 끊고 다른 면역 억제제인 사이폴을 먹었었죠. 근데 그때 그 사이폴 부작용 중 하나도 다모증이었는데 내 의지가 아닌데 외모가 막 변하는 건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먹었던 사이폴도 다모증이 있었고 그 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외적으로는 다모증이 제일 심했었고요. 그리고 뭐 잇몸이 이렇게 자라난다든지 잇몸이 자라요. 이렇게 잇몸 증식 이렇게 나와. 안 그래도 이빨 작은데 막 이를 많이 덮고 그랬었거든요. 잇몸 증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철분 빼는 약이 얼굴에 막 뭐 여드름 같은 게 났다고 했었죠. 왜 하필 날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극복한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얘기를 보니까 2달 전에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확진을 받고 한 6개월까지는 너무 힘들고 방황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현실 부정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시기예요. 하 작가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극복한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전 지금 투병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뭐 버틴 것도 잘 버틴 거지만 선택을 굉장히 빨리 잘했어요.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선택을 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선택을 하는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다 흔들어 놓을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가족은 선택을 굉장히 칼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어. 갔는데 제주도에서 확진을 못해. 그래? 그럼 서울에 가자. 서울에 유명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럼 A라는 병원 갔어. A가 안 맞아. 그럼 B를 가. B에서 치료를 받아. 그러고 골수이식 해. 이런 일련의 선택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저를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질질 끌지 않고 우리의 직관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그리고 나의 병에 대해서 공부를 또 많이 했고, 저는 사실 처음에 현실 부정하면서 제 병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가족이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도 계속 이렇게 피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부딪혀 보자 하고 꽝 부딪혀보고 완전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엄청 슬퍼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꽝 부딪히고 또 슬퍼하고 이렇게 계속 뭐랄까 나를 담금질한다 그래야 되나? 네, 대장장이 마냥 쇠붙이를 담금질하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사실 이게 약은 안 먹을 수는 없고 얼굴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자꾸 변해가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더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그 철분 빼는 약 때문에 얼굴이 다 뒤집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해탈을 한 거예요. 이미 흉이 얼굴 다 뒤덮고 해가지고 저는 해탈을 했죠. 나중에 그냥 피부 박피를 하자. 아니 뭐 어쩌겠어. 나는 약을 먹어야 되고 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이 난리가 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약을 끊어야 내가 뭐라도 할 텐데 약은 먹어야 돼. 그럼 어떡해? 그냥 나중에 박피를 하자. 얼굴을 갈아엎자. 좀 극단적이죠.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엄마도 그래 수연아 나중에 엄마가 피부 너 박피 시켜줄게 라고 저는 확답까지 듣고 그냥 마음을 놔버렸어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막 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양치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뭐 어디 나간다고 하면 진짜 모자 쓰고 얼굴에 컨실러 떡칠해서 가고 이제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냥 제가 놔버린 거예요. 그냥 나중에 얼굴 갈아엎자 이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나중에 약을 이제 끊고 골수 이식하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피부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어려서 그랬나? 그래서 엄마랑 저랑 이 정도면은 피부 박피까지는 필요 없겠네. 나중에 그냥 흉터 관리만 좀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빨리 회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하호호님도 지금 15살이고 하니까 일단 몸의 회복이 굉장히 빠른 시기예요. 이거는 진짜 부정할 수가 없어. 저도 어릴 때 아팠기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이 어린 나이의 회복력은 진짜 말로 못해요. 오죽하면 제가 일반 병실에 있을 때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회복력이 진짜 쩔어주는구나. 어디 조금만 아파도 금방금방 돌아오고 뭐 다치거나 해도 금방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극복 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려놓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그 뇌경색이 와서 왼쪽 편마비가 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질 볼트 테일러 저자의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질 볼트 테일러 이분이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인데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걸 안 거죠.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과학자의 뇌가 멈춘 거죠. 그래서 부제가 뇌과학자의 뇌가 멈춘 날입니다. 이분이 이제
뇌졸중이 와서 그걸 이겨내는데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수술도 하고 마비가 된 걸 다시 움직이고 말도 못했으니까 말도 다시 하고 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북도 있어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하 작가님. 지금 아산병원 병실에서 이 글을 씁니다.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이 책을 현재 150페이지까지 읽고 한자 써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생각지도 못한 췌장암 사기, 간에도 암이 전이됐다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통증도 증상도 없어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지라 충격적이었죠. 집에 가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자다가 깨서 멍하니 앉았다가 울고 그랬어요. 14개월 된 귀여운 아기가 있거든요. 암 말기라고 하면 뭐 죽는다부터 생각하잖아요. 아들 두고 갈 생각하니 더 보고 싶어서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에 정신 못 차리고 울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지나서 정신 차리고 살자, 살 구멍을 찾아보자고 서울 가서 검사도 하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어요. 전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이 책이 병상 일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지금 제 처지가 제목 같다가 어울려서 산 것 같아요. 어제 입원해서 밤에 몰래 울었어요. 제 키가 190이거든요. 이렇게 큰 놈이 암이 무서워서 병실에서 입 막고 울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고 그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무너지더라고요. 다들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왜 이런 시련이. 저는 거기에 젖어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오늘 CT 결과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암 종양이 1cm 더 자랐더라고요. 제가 82년생인데 젊다면 아직 젊어서 그런지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깝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암병동이라 여긴 전부 암 환자인데 어르신들 눈에는 생기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과 가족과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으면 그냥 슬프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부모님도 누나들도 아내도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서요. 지금 반밖에 못 읽었지만 견뎌내서 완치되셨나 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신 것 같아 대견하고 대단하세요. 저는 오늘 노트 한 권 샀어요. 앞으로 암이라는 놈과 싸워야 되니 작전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좋은 책 한 권이 지금 저한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예전엔 책도 많이 읽고 혼자 글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오늘 읽으면서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잠시 나에게 들렀다 간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반복인데 그 하루는 늘 다르다. 막막함과 옅은 희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가라앉는 밤. 지금 제가 딱 저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결과도 나오고 여명도 말해주겠죠? 의사 앞에 서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책을 다 읽고 또 쓰겠습니다. 수연님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태환님이 보내주셨어요. 태연님 감사합니다. 제 책이 많이 위안이 되셨다고 해서 책을 한 권 더 추천드리자면 오늘 책 추천데이인가봐요. 네, 책을 한 권 더 추천해드리자면 숨결이 바람들 때라는 책인데요. 저자 폴 칼라니티입니다. 이 사람은 36, 신경외과 레지던트였어요. 전문의를 앞두고 폐암 4기 확진을 받습니다. 2년간의 투병을 끝내고 이제 안락사로 편하게 눈을 감았는데 이분한테도 딸이 있었죠. 심지어 암인 걸 알고 나서 아내와 상의를 한 뒤에 가진 딸이었어요. 자식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암을 극복한 사례가 아니어서 읽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요. 당신 자신이 스스로 소중한 거 그리고 가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암 치료 받고 다시 수술실로 복귀를 해요. 의사로서의 삶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와 상의를 해서 아기를 가지기로 하고요. 아기와 헤어져야 한다면 죽음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고 묻는 아내에게 그렇다고 해도 아기는 멋진 선물 아니겠어? 라고 답을 합니다.
네, 삶을 통찰하고 또 좀 더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이 되어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립니다. 이북으로도 있어서 병원에서 보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